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부로 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나고 새롭게 이 홍남기 실장이 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그리고 이 김수현 비서관, 이 사람이 또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발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굉장한 잡음들이 들리고 있죠. 첫 번째, 이전에도 투톱으로 가서 둘이 의견이 안 맞고 조율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성과가 안 나왔고, 그래서 경질된 건데, 또다시 같은 시스템으로 또 같은 체제로 간다는 게 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한 이야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분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느냐, 코드 인사다, 이런 이야기죠. 일단은 일자리 수석으로 지금 정부의 최대 목표가 뭡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거기에다가 이번 정부에서도 이 8.2 대책과 9.13 대책 등 여러 가지 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이 김수현 정책실장의 작품입니다. 일자리 수석에서 사회 수석으로 옮기고 다시 부동산 폭등을 초래했다, 이런 책임론에 휩싸이는 분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이제 이 정책실장이 또 똑같이 경제부총리를 좌지우지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리하야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부동산 가격 30% 정도는 더 오를 거니까 그냥 가져가자, 이런 소리가 농담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까 하다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설하고, 오늘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 바로 지금 현재 이 서울권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관망세다, 하락 전환이다, 이야기가 많죠. 지금 상황에선 이야기가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고, 내년 상반기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결정이 날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방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이 1, 2월이든 하반기든 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019년 서울을 사라라는 내용으로 좀 장기적인 포메이션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가깝게 바로 당장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2019년 이 금매를 잡아라는 내용이고, 이곳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지역, 서울 안에 있는 지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미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임장 가서 보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곳, 1탄 오늘 내용 지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요,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일단 이 영등포구 지역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호재도 없고 길 몇 개 지하화하고 해준다고 해서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당산동은 이 호재빨보다 입지빨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떠한 효과로 인해서, 호재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는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갭 매우기 현상 때문에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실수요가 강한 지역이니만큼 이 급매물이 가장 먼저 나올 확률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어차피 현재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1주택자들입니다. 갈아타기 1주택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일시적 2주택 활용할 사람, 이 사람들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실수요 강한 지역들, 그리고 그동안 좀 갭 매우기가 많이 벌어졌던 지역들 위주로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지역을 꼽은 거고요. 이 지역은 앞으로 더 간다고 봅니다, 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인식이 자체적인 호재가 없다 보니까 여기 너무 비싸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이 높은 가치가 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전 좋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등포 자체, 이 당산 일대 자체 호재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압축이 됩니다. 뭐 뻔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리고 이 제목폭길에서 국회의사당길 지하화 이런 이야기는 빼고요. 도로는 빼고 어떤 거냐? 그럼 보면은 바로 이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이 타임스퀘어 앞에, 이거는 뭐 얼마 전에 뉴스 떴죠. 대선제분 일제시대 건물인데 이것이 리모델링 된다. 이 첫 번째로 민간 주도 재생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이곳이 이 공장 부지가 전시장하고 갤러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 착공해갖고 내년 말 정도에 완공된다 계획돼 있고, 서울시도 이 앞에 접근로랑 이런 거 가로수나 뭐 이런 것들 인프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호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뭐 쥐어 짜내면 자체적인 호재는 굉장히 적은 편이 맞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호재보다 주변의 큰 호재로 인한 낙수 효과가 큰 지역입니다. 그럼 주변에 큰 개발 호재로 인한 낙수 효과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거냐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당연히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재건축을 하는데 왜 당산동이 이득을 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주변에 뭐 하단 보면은 신길뉴타운도 있고, 여기에 있는 뭐 대방역, 노량진 주변에 있는 뭐 상도, 장승배기 이쪽 주변에도 아파트들이 많고, 또 목동도 있고, 뭐 더 멀리 나가면은 마곡지구까지 있고 많지 않느냐 한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는 근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동 탈락, 그리고 마곡은 탈락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뭐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신길뉴타운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신길뉴타운이 새 아파트다 보니까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여의도의 재건축 이주 수요만 해도 11개 단지 약 8,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건축, 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긴 하지만 이 시범 아파트만 해도 세대수가 엄청나죠. 이것을 신길뉴타운에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고, 그나마 이제 가성비, 학교나 뭐 생활 인프라 다 따졌을 때 뭐 신길도 좋지만, 신길보다 저는 이 당산역 일대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일단 접근성도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더 좋고요. 그래서 이 당산에 있는 라인의 아파트가, 그리고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좋습니다. 아파트가 이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로 인한 이 가격 그 브릿지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핵심 축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일단 용산,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이 청량리. 강남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지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이 선두그룹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맞다.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현재 급매물을 잡는다고 하면 이 용산과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청량리 이 기반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좀 가성비 맞는 쪽으로 전세 껴놓고 투자를 하시던가, 본인이 이제 거주를 하시던가 뭐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 당산역 일대는, 당산동 일대는 이 9호선과 2호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여의도의 재건축, 11개의 8,000세대가 재건축을 하고, 그리고 여의도의 금융 허브 시설들이 다시 재편성이 되게 되고 개발이 된다면, 물론 이 5호선의 영향을 받는 신길 뉴타운에도 큰 이 낙수 효과가 가겠지만,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9호선을 또 향유하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뛰어난, 그리고 한강변인 이 당산역세권 주변에 있는 당산동 일대에 또 이주 수요가 많이 몰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건 효과가 올 거예요. 이주 수요가 반드시 생기고 여기는 그 효과를 반드시 봅니다. 자, 첫 번째 여의도 재건축 이주 수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가 뽑는 점은 뭐냐면, 이 당산역은 9호선하고 2호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재건축할 때 이 9호선의 효과를 보는 덕이 있고요. 두 번째, 이 2호선을 활용해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바로 홍대 상권으로 이어집니다.
이 홍대 상권과 한정거장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현지 살고 계신 분들은 체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한정거장 나가면 이만큼 큰 홍대 상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권 자체가 이 홍대 상권입니다. 지금 연담까지도 커졌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죠.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홍대 앞에, 홍대 입구역 앞에만 있던 그 상권이 상수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큰 면적이 다 지금 홍대 상권입니다. 이 앞까지 망원 상권까지 뻗쳐서 이 지역이 다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석구석 골목 하나하나 빌라까지 다 이 중간중간 가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이 심장부 같은 상권이다. 이 소비가 가장 많이 되는 상권이다. 강남보다 오히려 이 홍대 상권이 더 요즘 핫하다,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마포는 상권만 커진 것이 아니고요. 상암, DMC 등 미디어 단지가 개발이 됐고, 이 합정에서 공도까지 이어지는 라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지금 2호선이 연결돼서 마포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당산 쪽에 오래 살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마포의 집값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합정, 상수, 광흥창, 뭐 대흥, 이 공덕에 이어지는 라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호선을 활용한 이 당산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어느 정도 영향권을 받는 가성비 지역 중 하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당산 주변 자체가 이 새 아파트가 없습니다. 거의 다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고, 이 특성 자체가 10년 정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신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강한 지역이고, 그만큼 가성비가 괜찮은 지역이라는 게 이 반증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 당산 역세권 주변이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 많은 분들이 이 목동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 당산 쪽에 많이 넘어올 거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목동이 재건축이 된다면 주변이 이 염창과 등촌 그리고 증미 가양에 이어지는 라인의 아파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당산 역세권 주변까지 압력을 주기엔 상당히 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아파트가 좋을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서 뭐 참고를 하시던 진입을 하시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당산 역세권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지금 현재 대장은 이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아파트입니다. 이게 세대수도 이 1400세대가량 되고, 이 대장이다 보니까 이 호가의 부풀림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대수와 이 호가의 그 부풀림 효과로 인해서 이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이 호가 수준 보면은 이 13억 뭐 이상 정도로 잡혀 있는데, 실상 이제 실제 거래된 수준 보면은 거의 뭐 11억에서 12억 사이 이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19년도, 그러니까 이 하락 전환이 약간 되고 호가 조정이 된다면 뭐 11억은 가뿐하게 다시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1억대 정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매수하셔도 굉장히 완벽한 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이 생각이 드는 아파트입니다.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파트가 또 이 삼성 레미안 4차입니다. 사실 뭐 매수하셔서 실거주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실제로 이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전세가가 한 6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4억대까지 필요하겠죠. 내려온다면 당장간의 전세가가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현재가, 이 현재 호가 13억 이때쯤 매집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한 11억 정도 선에서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뭐 4억 5천 정도 돈 들여가지고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현재 대장. 자, 다음은 추천 아파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산 삼성 레미안 4차가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장이 당연히 신축이 없었던 지역이니만큼 이 당산에서 제일 가까운 신축이 생깁니다. 신대장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분양도 얼마 전에 했었고 2020년 5월 완공 예정인데요. 이 분양가 자체가 이 30평대 기준에서 9억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중도금 대출도 됐었고, 그리고 이 당첨되신 분은 로또죠, 그야말로. 지금 현재 뭐 호가 보면은 물건도 아예 없습니다. 물건도 아예 없고 이 호가 가격대가 뭐 14억, 15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포구 뺨따구를 때리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뭐 매입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전혀 아니고요. 이 앞으로 또 여기가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신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추천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를 괜찮다고 봅니다. 바로 이 효성 1차, 2차입니다.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이 중에서도 가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수 효과 기대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큰 호재도 있지만 여기는 붙어있는 대장 아파트인 당산 삼성 레미안 있죠. 두 번째 신대장이 될 상하 아파트, 현대 아파트 재건축된 이 800세대 정도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도 신축이 들어서기 때문에 또 이것도 낙수 효과 받습니다. 올라가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니까 투자금 좀 적게 들어가면서 구축이긴 하지만 투자해 봄직한, 내가 실거주보다는 투자해 봄직한 아파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호가 수준 보면은 이 효성 2차가 2년 뒤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약 10억에서 11억 정도의 호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효성 1, 2차는 이 9억에서 8억 5천, 이 8억 중반선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산 삼성 레미안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이 효성이 금매가 더 빨리 떴을 경우 뭐 효성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은 8억 5천 터치한다 그러면 전세금이 1억 정도 빠진 5억 5천 정도거든요. 이 당산 삼성 레미안보다는 1억이 쌉니다. 그래서 투자금 한 3억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추천 지역은요, 바로 이곳 이 당산 푸르지오 그리고 강변 레미안 아파트, 이 두 군데를 같이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메인은 전 당산 삼성 레미안하고 효성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괜찮다고 보는 게 대형 평수가 투자금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 아파트입니다. 일단은 실제적으로 실입주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요. 이 두 지역 다 당산 푸르지오는 일부 세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가 한강이 보이고, 이 강변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세대가 한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다.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길 하나만 걸어서 도보로 여의도로 갈 수 있는 이 여의도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강변 레미안 아파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아파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2002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 뭐 효성처럼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널널합니다. 주차장도 널널하고. 총 80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 등록 수가 110건 정도 나와 있네요. 우리 전세는 11개 정도, 그리고 월세는 21개 정도. 그러니까 실거주가 강한 시장이라는 게 요거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801세대 중에서 110세대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2%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고, 그만큼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 또한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800세대 중에 110세대, 그리고 당선 삼성 레미안 4차 대장이죠. 대장은 1400세대 중에 68세대. 딱 봐도 어떤 게 더 급매물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가늠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강변 레미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푸르지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가격대가 안 가고 머물렀습니다. 이제 와서 좀 오르니까 갈아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투자자기보다는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는 이때다 싶어서 갈아타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 두 아파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 이미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전환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급매물이 좀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 대형 평수가 더 심할 것이다. 투자금 2억 내에 잡을 수 있는 물건이 나올 것이다. 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변 레미안 작은 3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 매가가 지금 9억에서 뭐 10억 사이로 이 호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 7억 중반에서 8억까지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한 8억 정도 선 이하를 뚫긴 어렵겠지만 한 그 정도 선까지 갈 수 있다. 8억 정도에서 7억 후반대면 이 매수 진입하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세가는 5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금 2억에서 2억 5천대로 잡으시고 이 물건을 대기하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맨 우측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조용한 게 장점이고, 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차량 진입로가 약간 불편합니다. 이 강변 레미안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가격대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학교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장인 당산 삼성하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당서 초등학교, 이 당산서 중학교, 그리고 옆에 또 학원가까지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강변 레미안이라던가 당산 푸르지오는 하단에 있는 영동초등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서 초등학교에 반해서 여기에 하단에 영등포에 몰려있는 이 빌라들, 다세대들, 단독들, 이들과 학교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산 삼성과 효성 같은 이 아파트에 비해서 이 점도, 이 학교 공유에 대한 부분도 아파트 가격점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푸르지오입니다. 이 푸르지오는 당산동이 아니고요, 영등포동 8가입니다. 일단 세대수가 538세대, 그리고 2004년 9월 입주한 아파트고요. 현재 30평대 호가는 10억 정도 수준입니다. 10억 정도 수준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억 후반에서 9억까지는 한번 갔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 전세가는 5억대 후반입니다. 5억 7천, 8천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이 아파트가 좀 더 나중에 지어졌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나 여기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 당산 푸르지오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용적률 자체가 다른 태생이라는 거죠.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그래서 정말 장기간 갔을 때 이 정비 사업에 이 탄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게 장점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투자금을 잡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당산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강변 레미안은 대형을 노리셔서 들어오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당산 삼성 레미안과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평형대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추천 아파트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자, 오늘 특별 부록으로 추천드리는 아파트 말고 이 비추드리는 아파트도 한 군데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추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요건 너무나 비추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혹시나 실수하시는 분 계실까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당산 쪽을 임장해 보시면 알 텐데 유독 싼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자,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브라운스톤 당산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게 이 롯데캐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파트, 17년 아파트 롯데캐슬, 지금 호가가 12억 13억 정도 합니다. 얘가 12억 13억 하면 얘는 그러면은 뭐 11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억 12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 2년 차이밖에 안 나고 새 아파트인데, 근데 얘는 9억이 채 안 됩니다. 같은 평형대가 9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죠. 이거 정말 싼데? 요거 사놓으면 오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시기 쉬운데 싸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세대수가 작죠. 162세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이 과거 미분양이 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예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공사도 섰다가 한번 갔고, 이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가서 구조 보면 옛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브라운스톤 당산은 좀 비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ます。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